점심은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자, 오늘은 오랜만에 비가 그치고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격입니다. 제격인데 역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제겸 정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다 아시겠네요. 제가 용신이면서 정관도 같이 용신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겸 정관인데요, 이렇게 제와 겸하여 정관을 쓰는 사주라면은 일간이 좀 왕하고 봐야 됩니다. 제왕생관하는 사주에 일간이 왕하지 못하면은 부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과 명예, 우리가 또 남자 입장이라 그러면은 돈과 여자와 또 직장과 자식으로 인한 아픔을 좀 겪어야 되는 그런 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쟤는 일간, 나라는 주체가 가서 직접 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관 역시 살과 같이 일간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려면은 일간도 좀 왕하고 볼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그 명조에서 일간이 좀 왕한 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일간은 일단은 좀 정말 빵빵하고 볼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일간 왕세, 일간 강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게 용신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용신과 또 일간의 왕세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라 그러면은 운동선수의 종목이 뭐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선수의 체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 그러면은 축구에 전후반을 부지런히 잘 뛰어다니는 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선수가 가진 기량과는 조금 별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은 조금 약하지만은 결정적일 때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는 조커라 그러죠. 후반 상대방의 체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 조커를 기용해서 점수를 얻고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용신과 일관의 근황 문제는 달리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간은 왕세로 봐야 되고요, 용신은 월령에서 찾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뭉텅그려서 한꺼번에 보다 보면은 답이 없게 되죠. 지금까지 명리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의 문제점이 사실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가지고 따집니다. 가만히 있는 일간을 왜 자꾸 건드리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용신은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서 잠깐 제가 연말에 있는 특강을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명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주소를 찾으면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23입니다. 을지로에 있거든요. 회비는 2만원이고 여기에 참가하시면은 강의 자료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입금은 아래쪽에 쭉 있고요. 안내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교통편은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버스로 오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주차 시설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게 사주다. 이것으로서 강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주 이거다. 그래서 사주 이렇게 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십바정법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니 사주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보는 법, 여기에 대한, 그래서 사주 보는 법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이걸로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명조 이 내용입니다. 자, 천간에 한번 보십시오. 월지에서부터 올라온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격이거든요. 천간에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관도 봤습니다. 그래서 재겸정관, 그래서 실제로는 재생관하고 있는 명조입니다. 그래서 부와 귀, 그래서 부친 덕과 시어머니 덕과 남편 덕을 고루 가진 사람,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큰 돈과 또 하나 또 제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돈, 그래서 이렇게 돈통을 여기저기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돈을 벌고 이렇게도 보는데요. 조건은 일단은 일간이 좀 왕해야 됩니다. 그렇진 않으면은 재물과 또 명예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한 번 더요. 제격입니다. 그래서 부모덕이 있다. 조상덕도 있다. 제격 폐인하니까 이게 문제죠. 배우자궁에 살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덕은 없다. 시지가 식신입니다. 처덕도 자식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조금 특이한 사항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남편 자리에 남편과 자식 자리에 자식이 이렇게 사신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따지면은 관이 아니고 살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서는 남편 아닌 사람과 자식을 결혼 전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은 이러한 경우도 겪을 수 있는 그런 팔자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시 남자와 먼저 살다가 결혼하거나 아기를 갖고 결혼할 수도 있는 팔자가 이러한 형태의 사주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좀 볼 것은 우리가 인신 그리고 사해입니다. 그죠? 지살과 역마라. 그래서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팔자는 아니더라, 이 말도 되겠고요. 늘 분주하더라, 이 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간의 뿌리는 해수, 그래서 학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재물과 명예를 학문의 뿌리를 두고서 취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살, 그래서 철학도 되고, 또 우리가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도 되고, 철학도 되고, 이런 것도 됩니다. 종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에서의 난제를 식신, 살려주는 그러한 일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뿌리는 어쨌거나 이런 해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화 때마다 이동수가 반드시 난다. 왜? 우리가 해수에 있는데 사화가 오게 되면은 사에 충을하기 때문에 이동이 나는데, 왜 이동이 나느냐 하면은 식신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되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또 내지는 자식 때문에 이러한 이동이 반드시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의 흐름을 일단은 보게 되면은요, 구조는 나름 잘 되어 있으나 여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약점인데요. 이렇게 해자축에서 임묘진으로 흘러가게 되면 일단은 방의 흐름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재를 쓰는 사주가 비겁으로 흐르게 되면 뭔가 반드시 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구조라 그러면은 지지에서 임묘진, 그래서 일간과 같은 비겁의 운으로 흘러더라도 대패가 나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렇게 식신도 있고요, 또 비겁을 대항할 수 있는 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요 인목이 들어왔을 때 인사신 사명에 엮인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묘목이 들어왔을 때 뿌리랑 합해서, 물론 묘술합도 있지만은 다시 극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또 특히 안 좋은 부분은 이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이걸 잡으러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사단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역시 대파는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천간과 지지에서 문제 생길 수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관이 있는 중이거든요. 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학창시절의 운태가 한마디로 버겁다, 건강이 좋지 않든지 해서 공부는 잘했으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운에서 관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유술에서 일간 목기운이 신유술 금국으로 흐르는 중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주 쇠한 입장이거든요. 물론 해수의 뿌리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신금 운에서 역시 중간이 되게 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물러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달고 들어오는 것이 역시 축토인데, 축토는 술토와 함께 반형을 엮고 들어오면서 축토는 또 금기운, 그래서 이 정관의 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사단이 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명조가 이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나서 결국은 이렇게 신축에서 이민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혼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개미에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개수가 뜬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용신과 연관이 좀 있고요. 지지에 미토가 들어오면은 축술미 사명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미토와 합을 하고 축술미 사명에 걸려서 이 문제가 걸렸다가 다음에 들어온 게 갑신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재생사라는 문제와 이러한 문제, 중간이 된 문제와 같이 겹쳐서 이렇게 들어오고, 다음을 넘어가면은 인목이 들어와서 인신충에 인사신 사명을 하기 때문에 이명조는 이 신축대원에서 이민으로 들어오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조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공부는 잘했다라고 분명히 하는데 임용에서 거듭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셨던 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신년에 이혼하고 나이 많은 남자 재혼해서 살, 이렇게 해서 그나마 지금은 안정을 찾았는데 역시 사주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같이 명상과 불교 쪽에 상당히 심취해서 그쪽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명조를 보시면 계묘 역시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합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차라리 이명조는 이때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도 들어왔고 살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물론 충은 나지만은 붕충인이 대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정말 안정된 자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오미 역시 무난합니다. 물론 역시 사회충하는 부분이 역시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천간에 갑을목이 뜨더라도 이 경우는 신금도 있고요. 여차하면은 갑목 정도는 기토도 이렇게 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금이 없이 기토가 있을 때 생기는 일은 내가 저축했던 작은 돈은 내어주고 큰 돈은 지켰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예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겸정관, 그래서 재생관하는 사주인데 일간이 쇠할 때 태어난 그런 명조, 그리고 사신합과 사이충까지 있는 그러한 선생님 지망생이었던 분의 명조, 그리고 재혼한 분의 명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